첫 번째, 이미 상위 특약에 포함된 하위 개념의 중복 특약. 두 번째, 실질적인 청구 가능성이 다른 특약들보다 낮은 중증 말기 특약. 세 번째, 보장 범위는 좁지만 이름만 다르게 구성된 유사 특약. 이런 특약들만 정리하셔도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면서 핵심 보장으로도 충분히 완성도 높은 태아보험 설계가 가능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시민일로부터 1년입니다. 오늘 영상은 태아보험 추천 설계한 영상을 보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시청하셔야 할 태아보험 핵심 총정리 영상입니다. 태아보험은 보장 범위와 특약 구성이 매우 방대한 편이기 때문에 아무런 사전 정보 없이 설계안을 먼저 접하신다면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 안에 태아보험의 모든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영상에서 안내해드리는 핵심 내용만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셔도 이후 설계안을 확인하실 때 충분히 내용을 파악하고 비교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먼저 태아보험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실제로 태아보험이라는 명칭의 상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보험사에서는 어린이 보험 형태로 판매되며 여기에 태아 기간에만 가입할 수 있는 태아 특약이라고 불리는 특약이 함께 구성된 상품을 일반적으로 태아보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명칭 때문에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는 태아 기간을 보장해주는 보험인가? 라고 오해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출생 이후부터 보장이 시작되는 구조이기 때문에 태아 기간 자체를 보장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태아보험은 출생 전 보장도 없는데 도대체 왜 가입해야 하는 걸까?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가입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특약들은 출생 직후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 예를 들면 신생아 질환, 선천성 질환, 인큐베이터 입원 등에 대비하기 위한 보장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아 특약은 오직 태아 기간에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출산 전 반드시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험을 가입을 할 때는 보험사의 건강 상태나 병력에 대한 정보를 알려야 하는데요. 이를 고지 의무 또는 고지사항이라고 합니다. 출산 후 자녀에게 선천적 질병이나 건강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되면 어린이 보험 가입 자체가 거절될 수도 있고 원하는 보장을 가입하기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생 전에 태아보험으로 미리 가입을 해두면 출생 후 생길 수 있는 이러한 고지 의무로부터 상대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태아보험은 첫 번째, 출생 직후 보장을 받을 수 있는 태아 특약을 가입. 두 번째, 향후 보험 가입의 어려움을 예방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꼭 사전에 준비를 해두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이제 태아보험은 태아 기간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점 이해되셨을까요? 그렇다면 태아 기간 중에서도 언제 가입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점인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처음 알아보시는 분들 중에는 출산 직전에 가입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쉽지만 그것은 어렵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태아보험은 태아 특약을 가입하기 위해 준비하는 보험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보험사는 태아 특약 가입 가능 시기를 명확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신 22주까지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임신 22주쯤 가입하면 충분할까요? 그 시점을 권장드리진 않습니다. 보통 사모님들께서는 임신 11주 전후에 1차 기형아 검사를 받게 되시는데 만약 이 검사에서 산모 또는 태아에게 이상 소견이 발견이 될 경우 태아보험 가입 자체가 어려워지거나 일부 특약에 가입 제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1차 기형아 검사 이전, 즉 임신 11주 이전에 가입을 하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만약 그 시기를 놓치셨다면 2차 기형아 검사 전에 해당하는 16주 이전에는 가입을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는 태아보험의 보장 만기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고민하실 단계입니다. 보통 많이들 고민하시는 만기는 30세 만기 그리고 100세 만기입니다. 각각의 장단점은 분명합니다. 30세 만기는 보험료 부담이 적은 대신 보장 기간이 짧고 100세 만기는 보장 기간이 긴 대신
월 보험료가 더 높습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막상 선택하려면 생각보다 많은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실제 상담을 진행을 할 때 대부분의 고객님들께 30세 만기를 기본적으로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폐 가치의 변화, 의료기술의 발달, 보험 상품의 트렌드 변화로 인해 현재 가입한 특약이 20에서 30년 뒤에는 보장 측면에서 부족하거나 실제로 사용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연령대에 따라 중요 특약의 구성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나중에 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는 그 시점에 맞는 새로운 보험으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저는 가성비 측면에서도 30세 만기가 보다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으며, 보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하신 분들은 개별 상담을 통해 상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만기 설정까지 마무리가 되셨다면 이제는 실제 어떤 특약들로 구성을 할지를 결정하실 차례입니다. 특약 구성이 태아보험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인데요. 보험료를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가성비 있는 설계를 위해서는 어떤 특약이 반드시 필요한지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태아보험은 특약의 종류가 워낙 방대하고 용어도 생소한 경우가 많아서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결국 모든 걸 설계사에게 일임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실 경우 과잉 설계가 되거나 내 아이에게 불필요한 특약까지 포함되는 위험이 있을 수가 있겠죠. 최소한 필수 특약의 큰 틀 정도는 이해하고 있어야 설계안을 검토 시 합리적인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구성하셔야 할 핵심 특약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태아보험을 가입하는 가장 주된 목적이 바로 태아 특약 가입입니다. 다만 모든 태아 특약을 구성할 필요는 없으며 우선순위가 높은 4가지 특약은 반드시 포함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선천장애 출생 담보입니다. 자녀가 태어나면서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출생하는 경우 진단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특약입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사경, 심실 중격 결손, 심방 중격 결손, 다운 증후군, 뇌성마비 등이 해당이 되며 선천적인 질병에 대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이번엔 저체중아 입원 일당입니다. 2.5kg 이하 미숙아로 태어나서 인큐베이터 치료를 받는 경우 일정 기간 이상 입원 시 보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꼭 포함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이번에는 신생아 질병 입원 일당 및 중환자실 담보입니다. 출생 후에 1년 이내의 입원에 대해 보장을 해주는 특약이고, 신생아 중환자실인 니큐의 입원 시에도 별도 보장이 가능합니다. 신생아의 면역력이 약한 시기에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높은 담보입니다. 이번엔 선천 이상 수술비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선천성 질환에 대해 보장이 제한되지만 이 특약은 선천 질환에 대한 수술이 필요한 경우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폐하 기간에만 가입이 가능하므로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특약은 3대 질병 진단비입니다. 태아 시기에는 해당 질환이 적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아암과 신생아 뇌출혈 등도 보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최대한도로 가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암 진단비는 소아암을 포함하고 있고 뇌혈관 진단비는 신생아 뇌출혈을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심장 진단비는 선천성 심장 질환을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가능한 최대한도로 구성을 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후유장애란 질병 또는 상해 사고 이후에 영구적인 후유증이 남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질병 후유장애는 선천질환, 예를 들어서 뇌성마비, 다운 증후군 등에 의한 장애도 보장이 가능하고, 상해 후유장애는 사고에 의한 영구적인 장애를 보장을 해줍니다. 반드시 3에서 100%짜리 보장 범위의 단일 특약으로 구성을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복수 특약으로 구성을 하면 보험료만 증가하고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수술비 특약은 종류가 많아서 선택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정리해드리면 상해 수술비와 질병 수술비를 먼저 구성을 하시고 질병 1에서 6종 수술비를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수술비에 Q코드가 붙은 수술비는 선천성 질환도 보장을 해줍니다. 그리고 연령별 발생 가능성이 높은 특화 수술비들도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성인보험에서는 선택적으로 구성되는 특약이긴 하지만
신생아 때부터 영유아 시기에는 성인에 비해 면역력이 떨어지다 보니 입원 가능성이 성인에 비해 높을 수가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1에서 180일 입원 일당은 상해, 질병 각각 구성을 해주시는 게 좋고, 질병 같은 경우엔 1에서 30일 입원 일당을 추가로 구성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종합병원 1인실 특약도 같이 구성을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실비보험에서는 1인실 비용이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만 보장이 제한되기 때문에 이 담보가 추가로 구성되어 있으면 입원 시 입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필수 특약은 아니지만 보장 대비 보험료가 저렴하여 효율이 좋은 담보들도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크지 않다면 리스크 대비 차원에서 함께 구성해 보시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태아보험 설계안을 받아보시면 불필요하거나 과도하게 구성된 특약이 포함된 경우를 종종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어떤 특약이 과한지, 어떤 특약을 제외해도 되는지를 알고 계시면 불필요한 보험료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특약은 생각보다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기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먼저 첫 번째는 보장 범위가 좁고 실효성이 낮은 특약,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구성한 상위 특약과 보장 내용이 중복되는 특약. 예를 들어 필수 특약으로 상해 수술비를 이미 구성을 하셨다면 화상수술비나 골절수술비 특약은 중복 보장에 해당됩니다. 화상이나 골절 모두 상해에 포함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상해 수술비 특약 하나로 충분히 보장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하위 개념 특약은 과감히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포인트는 특약 명칭 앞에 중증, 심한, 말기 등 위중한 상태를 전제로 한 표현이 붙은 특약들입니다. 이러한 특약들은 보험금 지급 요건이 매우 까다롭고 실질적으로 청구 가능성이 낮은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청구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굳이 구성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리해드리면 다음과 같은 기준에 해당하는 특약은 과감하게 제외하셔도 무방합니다. 첫 번째, 이미 상위 특약에 포함된 하위 개념의 중복 특약. 두 번째, 실질적인 청구 가능성이 다른 특약들보다 낮은 중증, 말기 특약. 세 번째, 보장 범위는 좁지만 이름만 다르게 구성된 유사 특약. 이런 특약들만 정리하셔도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을 줄이면서 핵심 보장으로도 충분히 완성도 높은 태아보험 설계가 가능합니다. 태아보험을 처음 알아보시는 예비 부모님들께서 가장 많이 질문하시는 내용 중 하나가 바로 산모특약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산모특약은 필수 특약은 아니며 선택사항입니다. 그리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추천드리지 않는 특약입니다. 특히 많이 문의하시는 제왕절개 수술비 보장의 경우 응급제왕절개만 보장이 되고 선택제왕절개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또한 산모특약을 가입하기 위해서는 산모님의 최근 5년 이내 병력 및 치료 이력을 전부 고지해야 하며, 예를 들어 질정제 복용이나 입덧 약, 처방 등 가벼운 병원 이력만으로도 심사에서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제대로 된 고지를 하지 않는 경우 태아보험 자체가 강제 해지되거나 고지 의무 위반으로 인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상대적으로 작은 보장을 받기 위해 큰 리스크를 감수하게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최근 5년간 병원 진료 이력이 거의 없으신 경우라면 크게 문제는 없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입 전 반드시 고지 의무 내용을 정확히 확인하시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산모특약을 포함하지 않고 태아보험만 구성을 하는 경우 보험사별로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은 최근 5년 내 중대한 질병 이력, 임신 과정 또는 산전 검사에서 이상 소견에 대해서만 고지하시면 됩니다. 또한 최근에는 간편 고지 방식을 운영하는 보험사도 많기 때문에 고지 조건이 상대적으로 완화된 상품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예전에 병원 다녀온 적이 있으니까 난 보험 가입이 안 될 거야 라고 단정하지 마시고 일단 간편 고지형 상품으로 심사를 받아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지금까지 태아보험에 대해 핵심부터 실제 가입을 위한 팁들까지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내용이 많고 복잡해 보일 수는 있지만 최대한 쉽고 현실적으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드렸는데 이해가 좀 됐을까요? 이번 영상을 시청하신 후에 제가 추가로 올려드린 30세 만기 설계안 영상을 함께 보시면 태아보험 설계안이 훨씬 더 잘 이해되실 겁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